여러분께서는 지금 가장 쉽게 핵심을 뚫어주는 양민의 민법 강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어서 계약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시행항변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자료 여러분한테 하나 제공했어요. 자료 보시면 우리말로 풀어 쓴 한글 민법 용어사전입니다. 이거 제가 특수하게 따로 만드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용어집이라는 걸 봤거든요. 용어집이라는 게 각 회사마다 여러분한테 제공이 되는데 그 용어집을 보면 용어집이 더 어려워요. 왜요? 다 법률 용어를 풀어놨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용어 사전을 봤더니 더 어려워. 근데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한글 용어야. 순 한글로 돼 있어요. 법률 용어를 순 한글로요. 한글 사전으로 풀어낸 거예요. 완전 달라요. 기존의 용어집하고 내용이 완전 달라. 정말 쉽게 돼 있어요. 순 우리말로 순 한글로 풀어진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 이거는. 딱 10장입니다. 10장이면 우리 민법에 있는 법률 용어 다 들어있어요. 원래 이 저작권은 원래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제가 예전에 수강했던 학원 원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원장님이 연대 법대 나오셨는데 그분이 수험생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좀 쉽게 공부하고 쉽게 접근하도록 용어 사전을 자기가 기본서를 갖다 놓고 한글말로 우리말 한글 사전에다 다 적은 거예요. 일부러.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짧고요. 보면 엄청나게 유익하게 도움될 거예요. 그분한테 대신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용어집보다도 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통 용어집 보면 법률 용어로 풀어놨어요. 더 어려워 보시면. 이건 순 한글문, 순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해요. 딱 10장이면 돼요. 10장이면. 그래 기본서 옆에다 놓고 보시다가 모르는 용어 있다 그러면 펴면 이거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기역, 니은에서 히읗까지 순서대로 쭉 펼쳐져 있으니까 공부할 때 굉장히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행항변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이쪽 임대인, 반대편 세입자, 세입자를 우리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끝났다.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 끝나면 세입자한테 뭘 빼주게 되나요?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빼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보증금 빼줄게요. 1억. 1억을 빼줄 채무가 있어요. 의무가. 세입자는 계약 끝나면 뭘 빼줘야 돼요? 방 빼줄 의무가 있죠. 방 빼줘. 방을 빼주는 걸 인도라고 그래. 인도. 방을 빼줄 의무가 있다고. 의무가. 언제 계약이 뭐하면 종료되면. 그게 6월 1일이면 바로 6월 1일이 변제기가 되는 거죠. 변제기 주는 날짜. 그래서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반환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세입자는 뭐 해줄 의무? 방을 인도해 줄 의무가 한쪽 편만 있어요? 서로 있어요? 서로 있죠. 그래 이거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이게 서로 동시행관계 있다. 쌍무계약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냐? 해결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끝났죠? 이게 6월 1일이다. 그럼 6월 1일 날 주인은 뭘 가지고 오셔야 돼요? 돈을 갖고 와야죠. 부동산으로. 세입자는 뭐 가지고 오고? 방을 어떻게 들고 와? 방을. 키를 가지고 오죠. 방 키를 가지고 오는 거지. 방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방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왜 못 움직이죠? 부동산이라서. 그럼 부동산을 뭐라고 정해요?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정의해 볼게요. 우리 민법 99조에 적어놨어요. 부동산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적어볼까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요. 이게 부동산의 법적인 정의입니다. 99조에.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 건물. 부동산 그러면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엮어서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하고 뭐를?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부동산이다라고 그냥 단축해서 얘기하는 거지. 정확한 용어는 토지하고 뭐예요?
정착물이다. 이런 얘기죠. 이를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을 뺀 나머지는 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인도라는 거는 방을 움직여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방 키를 갖다 주는 거지. 그러면 세입자는 6월 1일 날 방 키를 주고요. 주인은 뭘 주고? 보증금을 주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죠? 동시에 처리한다. 어떻게 처리한다? 동시에 같이 주라는 거죠. 같이 주라. 여기 잘 잘라볼까요? 동시이행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동시이행은 같이 주라. 같이 줘. 같이 줘. 이게 동시이행이야. 같이 하라고요. 같이 하라고. 주면 너도 같이 줘. 이를 뭐라고 그래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얘가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해? 너도 어떻게? 똑같이 하는 거야. 안 줘? 그럼 나도 안 줘.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항변권이라고 그래. 버텨 그냥.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은 두 단어를 합성한 거야. 동시이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동시이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주라는 거야. 얘가 주면 어떻게 하고요? 반대편도 줘야 돼.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거야. 항변권은 뭐야? 안 주면 어떻게? 버텨. 얘가 줄 때까지 버텨. 얘가 줄 때까지. 보증금 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해? 네가 버티라고. 이를 무슨 항변권? 예. 동시행 항변권은 결론이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똑같이 하는 거야. 서로 어떻게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거야. 얘가 주면 세입자도 방키를 주고, 안 주면 얘가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거야. 너는 뭐를 안 줘 대신에? 키를 안 줘. 그냥 버텨 안 주고. 그래, 어떻게 하는 거라고? 서로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죠. 매매를.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해야지 동시행 관계가 있는지 연결해 볼까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매매를 했다. 그럼 매도자가 해야 될 건 뭔가요? 매도인이 해야 될 의무는 소유권이죠. 집에 뭐를 이전하는 거? 소유권 이전. 집에 뭐를 이전하는 거?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고, 매수인이 뭘 주는 거? 매수인이 해야 될 거는 매매대금. 돈이죠. 돈 지급하는 거. 이게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집 주는 의무. 집 줘. 나는 돈 줄게. 이게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 32회 시험 문제. 매매 계약이 되면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음? 동시행 관계에 있다. 오케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뭐 해주는 거? 보증금 반환. 세입자는 뭐 해주는 거? 방 인도하는 게.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올해 시험 문제. 동시행 관계라는 거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가 핵심이야. 그러면 여기 볼까요?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빼주면 방을 빼줘, 안 빼줘? 안 빼줘도 되죠. 안 빼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행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 이행 거절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행 거절하는 게 정당화되는 거.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되는 거지. 뭐 할 때까지는? 보증금을 만들어 올 때까지는 안 나가도 되는 거야. 안 나가도 뭐가 돼요? 뭐가 정당화돼요? 이행 거절이 정당화되는 거야. 계약 끝나도 안 나가.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건? 집주인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잘못했다며?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안 주니까 얘가 안 나가지 그랬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는 거야? 반박을 이렇게 하는 거야. 반박을 뭐라고요?
웃기네. 너도 안 나갔잖아, 인간아. 너도 안 나갔잖아. 너 나갔니, 안 나갔니? 너 나갔니, 안 나갔니? 안 나갔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거니? 나도 돈 안 주고. 야, 니나 내나 뭐야? 피장파장이지. 그래, 동시행항변권은 똑같이 한 거니까 피장파장이야, 이거는. 쓰세요. 뭐라고요? 피장파장이야, 이거는. 두 놈이 똑같은 거야. 두 사람이 똑같이 한 거야, 똑같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임대인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임대인 잘못이라고 하면 안 돼. 왜요? 얘도 안 준 건 맞지만 보증금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지만 세입자도 어떻게 해서 방을 안 뺐죠? 결국은 뭐야, 결국은? 똑같은 거야. 둘 다 똑같은 사람이야. 한쪽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한쪽 잘못이에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걸 비유를 하면 볼까요? 제 수험생 중에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8개월 동안 안 들어왔어. 이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것도 전과 8범이야. 이혼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근데 반전이 있어. 그 시댁이 시아버지가 재산이 1,000억이 넘어. 이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안 해야죠. 1,000억이라니까 시아버지가. 그 나이가 80이야. 그죠? 이혼 안 해야 되죠. 예. 근데 안 들어오는 거지. 남편이 안 들어와. 몇 개월째? 8개월째 집을 안 들어와. 그럼 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가 집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도 돼? 처도 나이트에서 놀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때 남편이 전화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우디냐? 우디냐고 해서 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 나이트지. 그때 전화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뭐하라고, 빨리. 들어갔나? 들어가라 그러는 거죠.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해도 된다고? 못 들어가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뭐 할 때까지, 네가 들어올 때까지 나 못 들어가라고 항변해도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동시행 항변권이야. 그럼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거는 둘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누구 잘못해? 한쪽 잘못해요? 피장파장이야? 똑같은 거야, 둘 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처가 어떻게 했다면, 들어갔다면 얘가 동시행 항변권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은 한쪽이 아니라 둘 다 안 해야 돼, 둘 다. 여기 볼까요?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면 이행을 안 한 겁니다, 한 겁니다? 보증금을 주면 이행한 거죠. 그럼 얘는 방 못 빼겠다라고 버텨, 못 버텨? 왜? 동시행 항변권이 없는 거야.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라는 말은 전제가 뭐죠? 전제가 둘 다 안 준 거야. 둘 다 안 줬을 때 비난을 누가 비난받는 거야? 둘 다 비난받아요? 서로 비난을 못해요? 서로 욕을 못하는 거지. 서로 욕 못하는 거지. 그죠? 남편이 너 들어가라고 그랬죠. 이때 여자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안 들어가는 게 정당화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욕할 수 없는 거지. 보통은요, 이렇게 남편이 전화하면 안 들어가요. 그때 누가요? 시어머니가 전화한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빨리 들어온나? 그때 처가 뭐라고 해도 돼요? 어머니는 제3자니까 빠져 이러는 거지. 나 못 들어가요. 저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꼭 기억하십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거는 한쪽이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둘 다 비난을 못하는 거야. 왜? 서로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립요건 한번 볼게요.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조문부터 볼게요. 166페이지 조문에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536조 조문 166페이지 536조 조문 찾으셨나요? 1항하고 2항 있네. 박스 안에 조문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이거 쌍무계약이어야 돼. 쌍무계약에 동그라며. 쌍무계약. 왜요? 서로 줘야 되니까 쌍무계약이다.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뭐 할 때까지요? 제공할 때까지. 상대방이 제공할 때까지의 네모.
상대방이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내 거를 안 하고 거절할 수 있다. 위에다 쓰세요. 전제 조건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위에다 쓰세요. 전제 조건은. 전제 조건은 누가 안 한 거야? 둘 다. 둘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행 제공 안 했다. 둘 다 뭐를 안 했어요?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상황. 둘 다 안 하고 있어. 둘 다. 둘 다 똑같은 놈이야. 그죠? 남편도 집에 안 들어가고 마누라도 집에 안 들어가고 그놈이 그렇죠. 똑같은 거야. 둘 다 안 하고 있어. 둘 다.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뭐에 있지 않으면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중에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단 1항을 잘 보면 쌍무계약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계약이 됩니다? 쌍무계약이야.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요? 제공할 때까지. 상대방이 제공할 때까지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안 준 거예요? 둘 다 안 준 거야.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 이행 거절해 내모야. 이행 거절해도 돼. 이행 거절. 이행해요? 거절해요? 방 빼야 돼? 안 빼도 돼? 안 빼도 돼. 언제까지요? 주인이 보증금 갖고 올 때까지. 그럼 자기 잘못해요? 아니에요? 위에다 쓰세요. 둘 다 잘못 없음. 둘 다 잘못 없음. 왜요? 서로 안 준 거니까. 그래서 이 동시행항변권이 그럼 작동하려면 성립요건이라는 게 있죠. 성립요건.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세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를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예, 이걸 잡는 거예요. 민법은 잘하려면 이걸 빨리 잡는 거예요. 이걸 잡으면 쉬워져. 예, 여기를 대충 하면 점수가 안 올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무슨 계약일 것? 쌍무계약이 돼. 쌍무계약. 그래야 서로 줄 게 있죠. 서로. 니도 주고 내도 주고. 니캉 내캉 줄 게 있죠. 그럼 무슨 계약이면 안 될까요? 편무계약은 안 돼. 쌍무계약은 되고 어디는 안 돼요? 편무계약은 안 되는 거지. 무슨 계약은 안 돼요? 편무계약에 뭐가 있어요? 사용대처나 증여는 안 돼요. 시험 문제 22에 다음 중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거. 동시행항변권 인정 안 되는 거는 무슨 계약? 예, 이게 정답이야. 22의 정답. 첫째 무조건 쌍무계약만 돼. 쌍무계약. 서로 줄 게 있어야지. 서로 니캉 내캉 줄 거. 매매는 돼 안 돼? 매매는 되죠. 임대차는 돼 안 돼? 됩니다. 왜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관계가 생겨요. 두 번째 변제기가 돼야죠. 변제기. 뭐가 들어갈 것? 변제기. 매매로 돈 주는 날짜. 매매로 돈 주는 날짜가 돼야지. 임대차는요. 계약이 종료가 돼야지. 그게 바로 변제기입니다. 변제기. 그다음 세 번째는 한쪽이 안 줄 것, 둘 다 안 줄 것. 둘 다 안 준 거지. 둘 다 안 준 상태. 둘 다 안 준 상태. 한쪽이 안 준 거예요? 둘 다야? 세 가지야. 세 가지. 동시행항변권은 세 가지가 성립요건이라는 거지. 해볼게요. 첫째는 무슨 요건? 두 번째는 변제기요. 변제기 도래할 거. 세 번째는 둘 다 안 줄 거. 됐나요? 그러면 효과. 법률 효과죠. 효과. 어떤 효과를 주느냐? 효과. 이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면 세 가지 요건 갖추면 돼요. 그러면 세입자는 방을 빼야 됩니다. 안 빼도 됩니다. 안 빼도 뭐가 정당화돼요? 거절이 정당화돼요. 나 안 나가라고 버텨도 되는 거지. 제가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는 거거든. 그죠? 그래도 뭐가 정당화돼요? 이행거절이 정당화된다는 거지. 이행거절 정당화. 이행거절이 뭐합니다? 정당화된다는 거지. 정당화된다. 거절해도 돼. 거절해도. 왜 거절해도 되는데 왜? 네가 안 주니까 내가 안 주는 거지. 뭐가 정당화된다고요? 그 말은 지체 책임이 없어요. 무슨 책임이요? 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뭐가 면제돼요? 웬 지체입니까? 지체. 내가 계약이 끝났잖아. 세입자가 계약 끝났는데 방을 빼고 있어, 안 빼고 있어? 원래는 빼야 되죠. 근데 빼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빼주지 않아도 뭐가요? 책임이 면제되는 거야. 왜 책임이 면제돼요? 서로 안 줬으니까. 그죠? 서로 안 줬으니까. 그래, 뭐가 면제됩니다? 지체 책임이 면제되고요. 거절이요. 거절이 정당화 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방 빼야 돼, 안 빼도? 안 빼도 책임이 없어. 책임 있어요, 없어요? 책임 없다고. 뭐를 안 빼도? 안 빼도 책임 없다고. 왜요? 지체 책임이 없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네가 안 주니까 내가 안 주는 거거든. 그죠? 똑같거든. 그래서 뭐가 책임이 없어요?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지. 그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상대방이 줄 때까지요. 누가 줄 때가? 상대가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요. 상대가 줄 때까지 버텨. 누가 줄 때까지 버텨요? 상대가 줄 때까지.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항변권? 새로운 용어 나왔어요. 너 언제까지 버티냐? 언제까지 안 빼고 버티냐? 언제까지만 버텨요? 상대가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연기요. 연기라는 게 늦추는 거지. 영어로 말하면 딜레이 시키는 거, 딜레이. 언제까지 딜레이 해도 되는 거야? 제가 보증금 갖고 올 때까지. 보증금 갖고 올 때까지 나 방 못 빼. 방 안 빼도 되는 거죠? 언제까지? 상대가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그를 무슨 항변권? 연기하는 거야, 연기. 딜레이 시키는 거라고. 딜레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그러면 무슨 책임이 면제돼요? 왜 면제돼요? 누가 안 줘서? 서로 안 줬으니까. 서로 안 줬으니까 책임 없는 거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럼 버티는 거? 언제까지 버텨? 그걸 무슨 항변권? 연기. 제가 줄 때까지만 연기하는 거야. 영원히 연기하는 거야, 영원히? 영원히에요. 제가 줄 때까지만. 제가 줄 때까지만 연기시키는 거야. 딜레이 시키는 거지. 두 가지 됐어요. 두 가지 이해됐죠? 그럼 매매로 하면 내가 집을 사기로 했거든, 10억에. 내가 10억을 못 주면 저쪽에서 매도인 쪽에서 뭐를 안 줍니까? 건물을 줘, 안 줘? 그게 동시행관계 있는 거야. 그럼 매도인은 언제까지 집을 안 주고 버텨? 매도인이 돈을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버텨도 되죠. 돈을 줄 때까지 집을 안 주고 버티는 거지.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슨 관계에 있어서? 동시행관계에 있어서. 그럼 이걸 우리 강의에다가 접목을 하면, 여러분이 복습을 안 해오면 저는 어떻게 해도 돼요? 복습 안 하고 있으면 저는 강의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뭐 할 때까지? 복습해 올 때까지. 이게 공평한 거야. 이 동시행항변권은 공평의 원칙에서 생긴 겁니다. 무슨 원칙에서? 공평의 원칙에 뿌리를 둔 거야. 공평의 원칙의 뿌리. 근거가. 공평하지.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너나 나나 똑같은데. 똑같이 해야지. 공평의 원칙에서 뿌리를, 모티브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주면 내가 주고 안 주면 안 주겠다. 이런 거는 공평의 원칙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빼주는 거하고 방 빼주는 게 동시행관계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죠? 해놓고 일로 들어가면 돼. 일로. 어떤 요건하에 성립해요? 세 가지죠. 효과는요, 두 줄로 정리돼요. 이걸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리를 잘 세팅하는 거죠. 빠르게. 오늘 첫날인데도 내가 이걸 따라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출중한 거야. 여러분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지. 그죠? 여러분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거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머리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어려운 민법을 첫날 다 이해하고 있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못 붙는다는 거는 여러분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예. 자, 동시행항변권 끝냈어요. 이어서 우연부담 만나볼게요. 동시행항변권 뒤로 넘겨볼까요? 우연부담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용어도 좀 낯설으실 거예요. 위험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리스크. 위험 밑에다 써보세요. 우리말로는 손해라고 그래요. 손해. 손해 부담이죠.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 부담 옆에다 쓰세요. 손해 부담. 손해 부담을 누가 할까 이거죠. 손해를 누가 부담해 이런 뜻. 위험 부담 이꼬르 무슨 부담? 손해 부담 누가? 손해 부담 누가라고 써보세요. 손해 부담 누가? 그 뻥 뚫려. 자, 이 건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컬러가 받을 때가 있고 컬러가 잘 안 받을 때가 있네요. 그림이. 여기 펜션입니다. 펜션을 매수인을이 10억이에요. 1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10억에 매매 계약. 매도자가 줘야 되는 급분은 뭐죠? 급분은 펜션. 펜션 넘겨주면 되죠? 얘는 뭘 주면 돼요? 매수자는? 10억 주면 되죠? 쌍무계약이니까. 그죠? 일이 꼬인 거는 왜 꼬인 거냐면 잘 보세요. 계약 뭐 하고 나서 체결 후에 이게 지진으로요.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됐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거기 써보세요. 위험부담 옆에다 써보세요. 계약서 쓰고 난 뒤에 계약서 뭐 하고 나서 쓰고 난 뒤에 계약서 쓰고 난 뒤에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면 어떤 일이? 이거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죠? 계약서 쓰고 나서 뭘로 붕괴되면? 지진으로 붕괴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문제. 물어볼까요?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된 거는 매도자의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매도자한테 잘못 있어 없어요? 잘못이 없지. 지진인데 뭐. 그럼 매수자의 잘못은 있나요? 매수자한테도 잘못이 없죠. 이거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 잘못을 뭐라고 그래요? 민법에서는 귀책사유라고 그래요. 잘못 이꼬로 뭐라고 그래요? 귀책사유 써보세요. 귀책. 귀가 돌아갈 귀야. 귀가 돌아갈 귀.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귀책 사유가 뭐라고요?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귀책 사유가 없어 서로한테. 순전히 누구 때문이야? 지진이죠, 지진.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천재지변이라고 그래 이걸 천재지변. 무슨 지변? 천재지변으로 일이 꼬인 거지. 천재지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를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뭐라고 표현해요?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불가항력.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야, 지진 난 거를 내가 어떻게 해 저거를. 하필이면 왜 저 건물을 쓸어먹어. 매도인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서로 잘못 없죠. 순전히 누가 벌린 거야 이거는? 신의 뜻이라고 그래. 영국에서 영미에서는 신의 뜻이라고 그래. 신의 뜻. God of Willingness. 신의 뜻이라고 합니다. 신이 벌린 거야. 신이. 이거 두 사람이 벌린 게 아니라. 같은 표현이에요.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요? 불가항력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쌍방에게 뭐가 없어요? 쌍방한테 귀책사유가 없다. 쌍방에게 뭐가 없다? 없이요.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거야. 불능이. 불능이 됐어. 불능. 못 주잖아. 쌍방한테 뭐가 없이요?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돼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이 계약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거야 법에. 얘는 펜션 줘요 못 줘요? 못 주지. 왜 못 주죠? 없잖아. 그럼 얘 보고 돈 주라고 그러면 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줘나. 나 못 줘. 왜요? 쌍무계약은 공평해야 되는 거야. 쌍무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공평해야지. 야, 네가 못 주는데 내가 돈을 왜 주겠니? 그죠? 그럼 얘는 펜션을 줘야 될 의무가 뭐를 줘야 될 의무?
펜션 줄 의무가 펜션 줄 의무. 이걸 뭐라고 그래? 급부라고 그래. 급부. 펜션 줄 의무 급부죠. 급부 의무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지. 없어졌지. 없어지는 거지. 못 주니까. 그럼 반대편에 있는 매수자는 뭐를 줄 의무? 10억 줄 의무. 그죠? 10억을 줄 의무. 이것도 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돼? 급부. 얘의 급부 의무도 어떻게 되고요?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해. 똑같이. 둘 다 소멸하는 거지. 둘 다. 너 건물 못 준다며. 왜? 어젯밤 지진으로 날아갔다며. 그럼 얘는 돈 줘? 안 줘? 안 줘. 그러고 끝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대등하게 쌍방 의무는 대등하게 해결되는 거야. 없어. 우리 없는 걸로 해. 없는 걸로.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없는 걸로 해. 서로 없는 걸로. 그래서 쌍방의 의무는 어떻게 됩니다? 쌍방의 의무는 어떻게 됩니다? 소멸되고 끝나는 거야. 1번. 끝.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니야. 공평하죠? 지극히 공평하고 온당하지. 이게 1번입니다. 그럼 갑은 매도자는 돈을요. 얘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갑이 누구를 상대로? 반대편 을에게 뭐 달라고요? 뭐 달라고? 대금 요구요. 대금 요구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이게 서문제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없다야? 할 수 없는 거지.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건물도 안 줘놓고 이 자식아. 할 수 있다야, 할 수 없다야? 무슨 돈 달라고 그래. 안 줬잖아. 안 줬잖아. 뭐를 요구할 수 없어요? 대금 요구할 수 없어요. 대금은 왜 요구하는 거예요? 원래 급부를 줘야 되는 거죠. 급부를 주고 반대급부 요구하는 거죠. 급부를 줬어 안 줬어? 안 주니까 뭐도 요구할 수 없어. 반대급부요. 무슨 급부? 반대급부 청구해요 못해요? 대금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급부를? 반대급부를 뭐 할 수 없다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지. 반대급부 요구 못하는 거 아니겠어? 지극히 온당한 논리적 귀결이죠. 그 말은 건물이 지진으로 날아가면 손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손해를 부담하는 거야. 뭐를 못 받으니까? 대금 10억을 못 받죠. 그죠? 그 손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 매도인. 매도인이 뭐를 부담해요? 손해를 부담한다고. 누가 손해 부담해요? 손해 부담을? 매도인. 그럼 매도인은 잘 보세요. 펜션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게 지진이 아니었다면 펜션을 줘야 되죠. 펜션을 줘야 되는 채무자라고. 얘가 펜션을 줘야 되는 뭐가 되는 거야? 채무자지, 채무자. 채무자인 매도인이 뭐를 부담해요? 손해를 부담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 위험 부담.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론입니다. 계약서 쓰고 나서 지진으로 건물이 날아가면 땅을 치고 울면서 술 먹는 사람은 누구? 매도인이. 매도인이 뭘 먹어요? 땅 치고 울죠. 왜 우는 거야? 왜 우니?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지진으로 건물이 어떻게 해서? 없어져서. 뭐를 못 받아?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손해.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해? 매도인이 부담하죠. 그를 무슨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요? 채무자 위험 부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결론. 지진으로 건물이 날아가면 누가 울어요? 매도인이 울어. 매도인이 누구니까? 채무자니까.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거지. 왜 채무자가 된 건데? 집을 줘야 되잖아. 펜션을 줘야 되는 사람 채무자. 채무자가 위험을 손해를 부담한다고. 누가 위험 부담한다고?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거지.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불능이라는 게 있어 없어?
돈은 불능이 없어. 왜? 돈이 불능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 한 돈이라는 걸 불능이 없어. 뭐는 불능이 있어? 지분이요. 집은 불능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돈이 아니라 집이죠. 이 집을 가지고 따지는 거. 집이 이행불능이 된 거죠. 쌍방에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 없이 바로 천재지변으로 불능이 되면 돈을 못 받는 거지. 돈을 누가 못 받는 거죠? 매도인 채무자. 채무자가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 우연부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결론 간단한 거예요. 지진 나서 붕괴되면 손해를 누가 부담해요? 매도인이. 왜요? 건물가 못 받잖아. 옛날에 이런 거 TV에 보신 적 있어요? 여름에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가지고요 송아지가 막 동돌동동 떠내려가잖아. 송아지가 떠내려가요. 이렇게 개천으로.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럼 누가 땅을 치고 울어? 소 주인이 땅을 치고 울어. 왜요? 그거 계약해놨거든요. 팔기로 계약해놨죠. 다음 주에 넘겨주고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송아지가 지금 홍수로 동동동 떠내려가죠. 누가 울어요? 누가? 매도인이 돈 못 받아가지고 손해를 부담하니까 우는 거지.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쌍방 의무는 소멸합니다.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매도인이 뭐를 못 받아? 을에게 대금을 못 받아요. 됐죠? 결론 났어요. 자, 이제 조문에 뭐라고 적어 놓았는지 법 조문을 독해하면 됩니다. 법 조문 해독합니다. 168쪽 1. 채무자 우연부담주의. 537쪽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 책임 없는 사유의 법형.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이행할 수 없는 때, 이행할 수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매도인이죠. 상대방한테 뭐를 청구 못해요? 돈을 청구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를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 손해부담. 채무자가 뭘 부담합니다? 손해부담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우연부담이라고 정리합니다. 우측 가서 보세요. 우측에 쌍가루 1번. 우측에 쌍가루 1번. 매도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죠? 그럼 매수인의 대금 의무도 대등하게 소멸합니다. 서로 소멸하죠? 2번 별표.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뭐를 요구 못합니다? 매매 대금을 요구 못하죠? 이를 채무자가 부담하니까 채무자 우연부담주의라고 그래요. 됐나요? 예. 3번. 그럼 매수인은요? 매수인 입장 가볼까요? 매수인은? 이 매수인은 여기 볼까요? 여기 매수인. 매도인한테 가서 뭐라고요? 이 사람 잘 써도 이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볼까요? 이분. 여기. 이분은 저 펜션하고 건물을 가져오려고 그랬어. 그죠? 그래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뭐 때문에? 지진으로 날아갔죠. 이분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져? 이사올 집이 없어. 이사올 집이 없어졌어. 누구 때문에? 매도인 때문에요? 지진 때문이야? 지진 때문이죠. 그럼 얘도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뭐가 없어서? 이사 들어올 집이 없잖아. 그때 얘가 뭐라고요? 누구한테 가서? 매도자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요? 야 네가 손에 물어줘. 나 이사 갈 집 없으니까 손에 물어줘. 협의 못해요. 못하는 거야. 왜요? 이거는 얘 잘못이. 귀책 사유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을 걸 수 없는 거야. 뭐를 못 건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이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매도인한테 뭐가 없기 때문에? 과실이요. 매도인에게 뭐가 없어서? 과실이 없으니까. 쓰세요. 매도인 잘못 없어서. 매도인의 뭐가 없어서? 잘못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고. 마지막 4번.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쓰세요. 계약금 5천이면 5천은 어떻게 하고요? 돌려받는다. 계약금은 안 돌려받아요? 돌려받아? 돌려받고. 이건 돌려받고 끝내는 거야. 결론 간단해요. 딱 한 줄이 한 줄. 지진으로 붕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의무는 소멸하고. 그럼 갑이 뭐를 못 받아? 을에게? 돈을 못 받아. 돈을 못 받고 계약금은 어떻게 하고? 끝. 이게 결론이야. 이게 우연부담의 결론.
앞으로 지진이 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질문 드려보죠. 질문 들어갑니다. 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수험생 중에 머리 손질해 주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미용실이요. 미용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강남에 있는 수험생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월세 3천이요. 3천인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 없죠. 다 떨어졌죠. 예. 그럼 계약 기간은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나 계약 5년 했는데 난리가 난 거지 지금 1년 만에. 1년 만에 월세도 못 내. 그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보통은 그동안은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이 세입자가 월세 안 내면 이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요. 계약 해지해가지고 내보내죠. 내보내고 누굴 받았어요? 신규 임차인을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야. 해지를 해가지고 내보내면 새로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주인이 더 잘 알아. 그죠? 이 불경기에 누가 들어오냐고.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해지를 안 해. 안 하고 기다려. 이분이 월세를 6개월이나 연체를 해도 6개월 동안 뭐 해도 연체하면 계약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배우자가 부정행위한 걸 내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혼할 때까지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그럼 얘도 끝난 게 아니야. 연체만 된 거지. 주인이 뭐 할 때까지요? 해지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연체만 된 거야. 안 끝났지. 그럼 월세 얼마씩은 내야 돼요? 3천만 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채무가 쌓여 안 쌓여? 쌓이고 쌓이는 거지. 10개월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3억에 지금 신용불량자가 됐어. 해지를 안 해, 제가 해지를. 그죠? 그럼 이분은 뭐가 있는 거야? 3억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럼 저분은 이 세입자 집에다 뭐 할 수 있어? 가압류 걸 수 있어. 갑자기 얘가 이제 연체에다가 집도 날아가는 거야, 이제. 이만큼 계약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민법을 모른다는 거는, 민법을 도외시한다는 거는 현실 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법리를 놓친다는 거야. 자, 이때 보세요. 지금 월세도 못 내는데, 그죠? 네. 거기다 좀 영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한 10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영업하게 했어요? 거의 못하게 했어요? 그죠? 누가 못하게 한 거야? 누가? 국가에서 뭐 한 거야? 규제한 거야. 영업하지 말라고 몇 시 이후에는. 그죠? 이게 만약 술집이면 똑같죠. 호프집이나 이런 데 똑같아요, 지금. 영업을 하게 됐어요? 영업을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된 원인이 주인 잘못인가요? 국가야? 국가가 한 거지, 국가가. 제3자인 국가가 껴들어가지고 하라 마라 얘기한 거지. 그래도 이분이 뭐를 입었어? 손해를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죠? 어떻게 구제받아요? 야가, 이 임차인이 누굴 상대로?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걸죠. 왜요? 주인 잘못이? 아니지. 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한 거지, 국가가. 나라를 잘 만나야지, 나라를. 그죠? 그랬더니 미국 가도 똑같아, 임마. 미국도 그래. 그럼 이분이 구제받을 수 있는 건 누굴 상대로? 뭐 해달라고? 예, 바로 그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규제를 한 거는, 국가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영업권을 일정하게 제한한 거는 불법인 거예요? 법의 이름에 따른 거야? 법의 이름에 따라서 한 거죠? 그럼 이건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하게 이루어진 권한 행사야. 그죠? 적법하게 이 사람의 영업권을 제한한 거야. 불법하게요? 적법하게? 그때 구제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손실보상이라고 그래요. 무슨 보상? 손실보상은 이 침해가 불법이에요? 적법일 때? 적법할 때.
적법할 때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 이게 손실보상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면 불법이지. 적법이에요, 불법이야?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면 불법이죠? 그러면 그때는 뭐를 해달라고 해요? 손해배상이라고 그래. 무슨 배상? 선생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달라요. 용어가 달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달라. 이 논의가 예전에도 있었어. 볼까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30몇 년 동안이나. 우리 해방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물질적인 피해도. 그 정신대 문제로 돈을 요구할 때, 정신대 문제로 피해를 입은 우리가 일본한테 돈을 요구할 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해야 돼요? 손실보상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지배한 그 행위는 적법이에요, 불법이야? 그게 불법이면 뭐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고, 적법한 거면 그래 이게 문제가 됐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본 애들은 당연히 뭐라고 그랬을까?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적법하다고 그런 거지. 걔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법하게 한 거니까 이건 손실보상이라고 그런 거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요? 치라마. 네가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는 불법이었다는 거지. 그럼 뭐 해달라고 그래요?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야지. 손실하고 뭐 하고요? 손해배상은 다른 거지. 그럼 지금 국가가 누군가의 영업권을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한 이 행위는 불법하게 한 거야, 적법하게 한 거야?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의 규제에 따라서 한 거니까 뭐야 이게? 적법이죠? 적법한 침해를 한 거야. 적법한 침해를 한 것이니 이 영업권 침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구제는 손해배상이다, 손실보상이다? 손실보상으로 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손실보상을 얼마를 해줄 건지를 그 금액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지. 이게 위험부담하고 관련된 거지. 나 영업 못했거든? 영업했니 못했니? 못했죠? 그거 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국가가 한 건데 국가가. 이게 굉장히 이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녹아있죠. 바로 위험부담의 법리는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쌍방한테 뭐가 없을 때요?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을 때,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국가가 껴들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었죠. 불능이죠. 그때 문제가 위험부담이다. 재밌죠? 그렇죠? 자, 그래 조문 537조를 한 번 더 보면, 한 번 더 보면 더 잘 열려요. 두 번 보면 더 잘 열려요. 세 번 보면 더 맑아져요. 민법이 맑아지고 투명해져요. 537조 다 같이 리딩합니다. 리딩. 같이 하셔야 돼. 같이. 그래야 점점 더 세지고 강해져요.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리딩합니다. 시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돈 달라고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귀책 사유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오케이. 위험부담까지 연결이 되셨습니다. 이어서 계약 해제 파트 잠깐 연결하고 갈게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본강의에서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볼게요.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거는, 해제한다라는 걸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해요? 현실에서는 계약 파기한다고 해요. 해제 이꼬를 뭐라고 그래요? 파기요. 그럼 파기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 내 마음대로 깨는 거예요? 못 깨는 거야? 못 깨요. 왜 계약을 하고 내 마음대로 깨? 깰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혼인하면 내 마음대로 이혼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이혼이 바로 계약 파기거든요. 내 마음대로 파기하고 할 권한이 없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정해놓은 사유가 있거나 합의가 돼야 돼요. 우리 합의하에 뭐 합시다? 이혼하자라고 파기하면 이혼이 되는 거지. 아니면 법이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있어. 그걸 갖추면 이혼할 수 있는 거지. 해제도 똑같아요. 해제도 보세요. 해제도
해제가 있고요. 해지가 있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합의 해제가 있고 합의 해지가 있어. 이거 비슷한데 달라. 완전 달라. 자, 해제는 뭐 해제는? 둘 다 똑같아요.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거야. 계약이 됐죠? 근데 뭐가 있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되면.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계약 위반을 하면. 계약을 위반하면 뭐를 위반하면? 계약 위반을 하면 소급해서 계약을 파기해버리면 해제라고 부르고 장래를 향해서 계약을 깨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해지라고 그러는 거야. 소급해서 파기한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고요? 해제. 장래를 향해서 파기하면 해지. 그럼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도식화돼요. 오늘 기준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6개월 전에 계약서 썼어. 계약일이야. 오늘을 기준으로 해제를 하면 일로 소급하는 거야. 오늘부터 옛날로요. 옛날이 언제야? 계약 체결일이요. 계약 체결일로 뭐 하는 거죠? 소급해서 계약이 꽝이 되면 이를 뭐라고 그래요? 해제라고 그래. 해제. 오늘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서 꽝이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요? 해지라고 한다고. 이거는 해제.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해지. 개념상 완전 다른 거지.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 이 차이예요. 시계바늘이 미래로 가면 뭐라고 그래? 미래로 가면 해지. 과거로 가면 그럼 이거 언제 써먹느냐? 이거는 매매계약했대. 매매계약을 깨는 건 해제라고 그래요. 매매계약을요.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거.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해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거는요.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거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야. 해지. 다른 거예요 지금. 원인은 뭐야? 원인은 채무불이행 때. 둘 다 계약 위반이야. 계약 위반. 이거 구별해서 쓰면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을 파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거는 왜 하는데? 월세를 안 내. 월세를 연체하고 있어. 연체. 이게 해지야. 해지. 해제는 왜 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줘. 잔금을 지연하잖아. 그래서 깨는 거죠. 이걸 해제라고 그래요. 월세 연체로 해지하는 끝내는 건 뭐라고 그러고요? 잔금 안 줘가지고 끝내는 거, 매매 계약을 끝내는 거는 해제. 완전 다르지. 근로자가 출근을 안 하고 있어. 계속 농땡이 치고 출근을 안 해. 그러면 사장님한테도 연락이 온다고. 뭐라고 연락이 와요? 앞으로 나오지 마 그러죠. 그때는 뭐라고 그래? 계약 해지지. 해지.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건 해지야. 장래를 향해서. 이해되셨나요? 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원인은 뭐야? 원인은 둘 다 채무불이행. 다른 말로 계약 위반이라고 그래. 계약 위반. 계약 위반이 돼야 해지나 해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밑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올까요? 자, 합의 해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제가 올해 펜션을 샀어요. 이 주인한테서 제가 10억의 펜션을 샀어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펜션은 끝났는데 옆에다 펜션 부지 옆에 커피숍을 또 하나 하겠다는 거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커피숍 부지를 합의를 했어요. 10억에 또 하기로. 커피숍 부지 얼마에 사기로? 10억에 사기로. 그랬다가 제가 들어가가지고 구두 계약만 된 거야. 구두 계약만. 구두 계약도 계약 여여 아니에요? 맞죠? 계약을 한 거야 집사람이. 저 없는데. 저보고 연락을 해가지고 가보자는 거죠. 갔더니 커피숍이 애매한 거지. 제 눈에 애매한 거예요. 이거 주관적인 거지. 자리가 좋다 나쁘다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지. 맞죠? 예. 본인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건 뭐예요? 주관적이지. 왜? 본인 생각이야. 일방적으로.
양민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건 순전히 무슨 생각이에요? 주관적이지. 그죠? 예. 근데 저 랜드프로 본사 가면 제가 잘생겼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믿는데. 저는 1도 안 믿는데.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주관적이죠.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치가 애매한 거지.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지 말자고. 하자고요, 하지 말자고. 계약 거래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오케이 한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합의해제, 합의해제.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무슨 해제? 합의해제. 우리 없는 걸로 합시다. 없는 걸로. 합의하에 계약이 결렬된 거지. 이해되세요? 혼자서요? 쌍방이요? 쌍방이 합의로. 쌍방 합의로 되는 거야. 합의로. 완전 별개지. 만약에 제가 없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주인이? 못하는데요. 그러면 합의해제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해제라는 건 누가요? 쌍방의 합의로 결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해제는 뭐야 이거? 계약이야, 계약.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만약에 이게 잘못됐더라면 제가 없는 걸로 하자 그랬죠. 근데 이쪽에다 뭐라고요, 주인이?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해야 되죠. 그죠? 그럼 제가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쓰는 거지. 뭐라고요? 1억 드릴게. 1억 드릴게. 없는 걸로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1억 5천 드릴게. 1억 5천 줄 테니까 없는 걸로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계약을 끝내는 게 합의 해제야. 그럼 얼마 달라는 거야? 1억 5천 주고 없는 걸로 하자. 이게 합의 해제라고. 현실은 이게 많이 작동해. 많이 작동해. 계약했다가 물리는 거. 특히 여자분들이 어디 가서? 백화점 가서. 백화점 가죠? 딱 매장 들어가면 딱 그러죠. 그 매장 매니저가. 이 옷은 사모님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모든 사모님한테 태어났대. 갈 때마다 그죠? 이 옷은 사모님한테 딱 맞아요. 사모님한테 기가 막혀요. 흔들리죠? 바로 삽니다. 사가지고 집에 오죠. 와가지고 입어보면 이게 아니야 이게. 그때 좀 객관적으로 돼. 그죠? 백화점에서는 너무 주관적이었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뭐 하자고 그래요? 바꿔달라고 가 이제. 가서 바꿔주세요라고 환불 요청하죠? 그때 매니저가 뭐라고 그러면 오케이 하는 게 바로 무슨 해제? 합의 해제가 된 거지.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나오면 우리는 환불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합의 해제가 안 되는 거지. 합의 해제는 서로 계약을 새로 하는 거야. 새로 계약을 하는 거야. 되셨을까요? 예. 합의 해제. 합의 해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해제는 소급에서 계약을 뭉개는 거야. 합의 해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합의 해지는 소급에서 파기하는 거지. 합의 해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해서 파기하는 걸 무슨 해지?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합의 해지를 우리 실무에도 많이 쓰거든. 정말 많이 써. 제일 많이 써. 아마 이 셋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합의 해지야. 그게 잘 알아두세요. 지금밖에 없어. 지금밖에 설명을 이렇게 꼼꼼하게 안 해. 나중에 시간이 없어도 못 드려. 합의 해지 볼까요? 자, 이분 주인, 저 세입자. 보실까요? 주인입니다. 저 세입자입니다. 이분 집에 제가 임대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2억에 계약 기간 2년. 몇 년 계약했다고요? 2년 했고요. 보증금 2억 드렸죠? 예. 그럼 저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야? 2년 동안 이분 집에 세를 들어서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오케이. 보증금 언제 돌려받는 거야? 2년 만기되면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약이야 지금. 맞죠? 근데 제가 갑자기 호주로 발령이 났어. 직장 발령이 호주로 났어. 그럼 쟤는 불가피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럼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돼? 보증금을 2년 뒤에 빼달라고 그래요? 지금 빼달라고 그래? 지금 빼달라고 그러죠? 지금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해드릴게요 라고 해지를 해주면 이게 무슨 해지? 합의하의 해지가 된 겁니다. 빼드릴게요. 세댁 빼드릴게요. 이뻐서. 무슨 해지? 합의 해지. 지금부터 임대차는 끝나는 거야. 오늘부터. 무슨 해지? 됐어요.
그럼 거꾸로 이제 좀 세게 나오는 주인이 있어. 6개월밖에 못 살았죠? 빼주세요 보증금.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는 거야? 안 돼 세대. 안 돼 세대. 왜? 보증금이 딴 데 들어가 있어.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어. 빼줘 못 빼줘? 못 빼줘 2억을. 그럼 어떻게 해, 주인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안 된다고. 나 못 해준다고. 그때 세입자가 차선책을 요구하는 거야. 뭐 해달라고? 그러면 2억 중에 저는 이사를 가야 되니까 호주로.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요? 2년 뒤에 빼주지 말고 지금 빼주는데 대신에 어떻게 해달라고? 1,500만 원 먹으세요. 1,500만 원 먹고 나머지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럼 내가 딴 데 알아봐가지고 빼가지고 올게. 그럼 얼마를 빼고 주겠다는 거야? 1,500을 빼고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얼마만 주면 돼요? 1,500 빼면 얼마? 1억 8,500을 주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게 바로 합의해지야. 그럼 이 합의해지는 순전히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지. 이를 합의해지라고 한다고. 일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 합의로? 합의에 의해서 그 내용이 순전히 결정되는 거야. 주인 잘 만나면 다 받고 잘못 만나면 반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를 무슨 해지? 합의해지. 그럼 이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는 채무불이행하고요. 채무불이행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채무불이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관한 거야? 무관한 거 이거는. 야 무슨 채무불이행이야? 합의로 끝내는 거죠. 합의로. 해제는요. 해제는 뭐가 있을 때 해제는? 계약 위반일 때. 이거는 채무불이행의 합의로 완전 달라 이거하고.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돼야 해제가 되는 거고 합의해제는 합의로 끝내는 거지. 채무불이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지. 논의의 근거가 다른 거죠. 논의의 근거가. 합의 이혼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합의 이혼은 어느 한쪽이 부정행위해서 그런 거 합의로요. 이거는 계약 위반하고 상관없는 거죠. 합의 이혼도 똑같아요. 그래서 해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해제하고 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갈게. 계약금 해제가 있어. 세 번째엔 계약금 해제. 써볼까요? 무슨 해제? 기본 강의 가서 자세히 할 거거든요. 기본 강의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개념은 잡으셔야 돼요. 시간을 조금 오버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억의 아파트 매매를 하면 매매 계약을 10억 했어요. 이거 합의하면 되죠. 합의하면. 왜? 낙성 계약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기다 뭐를 걸어요? 계약금을 걸어. 10% 정도 계약금을 걸어. 나 계약금 1억 준비됐어. 계약금 1억을 교부했어. 교부. 합의로 돼요? 교부를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이게 요물계약. 매매는 무슨 계약이에요? 합의만 하면 되니까 낙성계약이죠. 매매는 합의만으로 되니까 무슨 계약? 낙성계약. 계약금은 약속으로 돼야 교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다. 그럼 이거 매매계약서는 한 장이지만 계약은 몇 개를 한 거라고 그랬어? 2개 한 거죠? 하나는 무슨 계약? 두 번째는 2개 계약을 한 거지. 2개 계약을 한 장에다 한 거야. 한 장에다가. 그럼 뭐가 주계약이야? 주계약은 뭐야? 매매가 주. 얘가 주. 얘가 주계약이라고 그래. 주계약. 얘는 그러면 계약금은 주예요? 종이야? 종된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주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주계약이 꽝이 되면, 주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어떻게 돼요? 취소돼요. 왜요? 이게 꽝 되면 이것도 꽝 되는 거지. 이게 취소되면 이것도 꽝이야. 거꾸로. 그럼 뭐가 꽝이면? 계약금 계약, 종된 계약이죠. 종된 계약이 꽝이면 이건 꽝 돼, 안 돼? 안 돼. 이건 꽝이어도 이건 꽝이 아니야. 왜? 주종관계니까. 그럼 뭐가 꽝일 때만 꽝이야? 주계약이 꽝이면 이게 꽝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이때 계약금을 걸었다는 거는 얘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중도금 지급 전까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야? 시기죠, 시기. 중도금 넣기 전까지만 돼요. 그리고 계약금 포기하면 돼요. 뭐 포기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계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계약금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돼, 포기. 계약금 날리면 되는 거지. 날려 1억. 날리고 계약 없애버려, 그냥. 그럼 집값이 오를 때 그래요? 떨어질 때 그래? 오를 때, 떨어질 때. 내가 10억이 했는데 집값이 갑자기 7억으로 곤두박질 치네. 그럼 사는 게 나아요? 날리는 게 나아? 날려. 얼마를? 1억 날리면 되지. 왜? 사자마자 지금 7억인데. 그래서 계약금을 뭐 하면 돼요? 포기하고. 거꾸로요. 수령자는요. 갑이죠, 갑은. 갑은 몇 배를 주면 돼요? 2배 제공이요. 2배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을은 포기하면 되고 갑은 2배 물어주면 돼. 갑은 누구야? 매도자. 매도자는 2배, 매수자는 그냥 날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려면, 해제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2가지야. 전제 조건이. 언제까지야? 시기가 언제까지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야? 포기하거나 2배 물어주고 해제가 되는 거야. 이를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라고 한다고. 계약금 해제. 그럼 중도금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중도금을 일부라도 주면, 일부라도 뭐 하면? 지불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중도금 넣기 전까지만 이 카드가 먹히는 거야. 그리고 계약금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이쪽은 몇 배 물어야 돼요? 그럼 잘 보실까요? 을은 얼마를 날리면 돼요? 을은. 그럼 얘는 1억 받았죠? 얘가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억을 날려야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얘한테 받은 거, 갑이 얘한테 매수인한테 받은 게 얼마 받은 거야? 1억 받았죠? 1억은 을한테 받은 돈이거든. 뭐한 돈? 그럼 얘가 토해내려면 얼마를 토해내면 돼? 자기 돈에서 1억을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 그럼 2억이 되죠? 그럼 얘가 까이는 것도 얼마야? 결국 이 돈은 을이나 갑이나 똑같은 금액이야. 얘가 1억 까이는 거나 얘가 1억 까이는 거나 똑같잖아. 2억이지만 이거는 받은 돈이잖아. 얘가 1억 까이고 얘도 1억 까이죠? 까이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죠? 그죠? 얼마를 까이고? 1억만 까이면 되는 거죠? 1억만 까이고 계약을 날려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 1억을 뭐라고 그래요?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해약금. 왜 해약이야? 해약을 위해서 까이는 돈. 그래서 해약금이야. 그래서 계약금 해제를 무슨 해제라고도 해요? 해약금 해제라고도 한답니다. 뭐라고도 합니다? 해약금 해제. 왜? 해약을 하려면 1억을 까이라고. 그 전제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계약금 해제를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라고 한다고. 그거는 언제까지만 먹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요거 암기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입니다. 살을 붙입니다. 기본 강의 들어가면 몇 개까지요? 40개부터. 판례가 40개 더 붙는 거야, 이제 점점. 오늘 3가지만 했죠, 3가지. 하나, 둘, 3가지 했죠? 앞으로 30개, 40개가 더 붙어. 모든 과목이 살이 막 붙어나가, 이제. 양이 두터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민법은 여러분과 계속 호흡을 통해서 하나씩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하고 더 계약법에 대해서 논의를 못하는데 나머지는 심화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서 하나씩 찬찬히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인문 강의 첫 출발 이렇게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운을 비는 차원에서 서로에게 격려 그리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박수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